우리 사회가 아직도 경직된 채 조금도 미래를 향해 발을 내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 많은 자기개발, 그 많은 자기관리 책과 컨텐츠가 넘치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매주 한 차례 자신만이 믿는 종교 장소를 찾아 회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점점 퇴보하고 각박해지고 악랄해지고 험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대한민국 부정부패를 영원히 막을 3단계 방안을 제안하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입니다. 오늘 부자 이야기 53번째 이야기는 대한민국 부정부패를 영원히 막는 3단계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해가는데 우리 주변에는 좀처럼 변하지 않는 조직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단연 공직사회죠. 가장 불변의 조직은 제가 볼 때는 검사와 판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법조계라고 판단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 이유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잘 아리라 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바뀌어도 세상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을 듯 싶습니다. 공직사회가 이토록 철밥통 조직이 된 것은 정말 역사가 깊습니다. 해방 이후 이승만 정부 있는 사람부터 공무원 사회는 절대 먼저 나서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을 중용시키겠다고 만든 개방형 선출 방식 또한 말로만 진행됩니다. 그야말로 무늬만 개방형 선출직이라 할 수 있죠. 정권의 신복만이 공직의 수장이 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당연히 그 밑에 조직은 전혀 움직이지 않죠. 먼저 움직이다가 자기 목이 날아간 그런 선배의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뭔가 혁신적인 업무를 기획했다가 잘못되면 모든 책임은 기획한 나 혹은 기획한 자에게 떨어지기 때문에 누가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사업을 기획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1999년 6월에 작성한 이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3단계에 대한 제안을 썼던 그 기록을 다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를 한마디로 응축한다면 뭐라 할 수 있을까요? 사회의 리더급들이 대부분 부동산 치부와 관련된 거짓말이 진실로 판명되면 한결같은 행위를 하죠. 모든 공직을 사퇴하고 조용히 물러납니다. 단 한 명도 그 부동산으로 치부한 부를 국가에 헌납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죄를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조용히 떠납니다. 아주 예전부터 지금까지 희한하게 똑같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똑같을 겁니다. 과연 그 누가 이런 썩은 부정부패의 관행을 척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역대 정권 중에서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하지 않은 정권이 있었던가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해방 이후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도 부정부패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은 투명성이 결여된 나라,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투명성이 떨어지는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투명하지 않은 만큼 미래도 불투명하겠죠. 그래서 저는 부정부패와 영원히 결별할 수 있는 3단계 방안을 제안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부정부패에 신물이 나는 사람들이 정말 숨 쉴 수 있는 그런 나라, 부정부패와 완전히 영원히 결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한 순차적인 방안. 첫 번째, 1단계는 대통령의 솔선수범입니다. 대통령의 솔선수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죠. 대통령제에서 모든 결정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의 실천은 그 어떤 메시지나 계보보다 강력하고 효과 있는 정책입니다. 그 첫 번째로 대통령은 안빈낙도의 삶을 살아야 될 거고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 가의 전체 관련된 일가 친척들의 청렴성은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만약 이 1단계가 성공적이지 못하면 이 프로그램의 성공은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역대 정권 중에서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의 청렴성에 문제가 꼭 발생한 대한민국만큼 지도자 운이 없는 나라도 참 드물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단계, 2단계입니다.
공직사회부터 엄격히 적용되는 부정부패 척결법, 그리고 부정과 결탁 시에 받게 되는 불이익 헌장을 제정해야 합니다. 투명한 공직사회의 상을 보여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고요.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부정한 방법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싱가포르에서 시행했던 태형부터 사형까지 등급별로 엄격한 법 적용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엄격한 법 적용은 어떤 시행기관을 통해서 해야 할까요? 기존 사법부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제부터 부정부패 척결부를 신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엄격한 법을 제정하고 적용 대상에 관한 법의 적용 등을 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때 중요한 사항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한 번의 예외가 계속된 예외를 양산하기 때문이죠. 적용 대상이나 적용 범위에 대한 예외 없는 독립된 부서의 공평정대한 법 시행만이 21세기의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갖춘 길이라고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네, 3단계입니다. 10대 대기업, 그리고 재벌 회장, 그리고 그 일가부터 부정부패와 단절한다는 선포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10대 재벌의 근무 인원과 협력업체까지 근무하는 인원을 합하면 약 500만 명 정도 되리라 보는데요. 전체 우리나라 인구의 한 10% 정도 해당할 것입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부정부패 실천 요강을 선포하는 발대식을 하게 한 후에 이를 어겼을 시 벌칙에 대해 미리 공지한 후 그대로 적용합니다. 또한 재벌 회장과 일가 친척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예외 없는 적용 내용 등을 서약서 형식으로 받아서 재벌이 부정부패에 온상이 되지 않도록 나라의 공권력을 제어하도록 합니다. 공직사회와 민간사회가 동시에 부정부패와의 한판 승부를 시작하는 것이죠. 만약 이 프로그램을 성공리에 달성할 자신이 없는 정권이라면 애초에 시작조차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정부패와의 전쟁이란 단어조차 쓰면 안 될 것입니다. 자, 결론에 이릅니다. 이 부정부패와의 결별 프로그램은 약 한 20여 년이 걸리리라 저는 예측하는데요. 단계별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먼저 약 10년 동안은 아마 벌칙 적용으로 인해서 사회가 큰 홍역을 치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자손 세대까지만큼은 이 부정이라는 단어와 동떨어진 사회를 물려주고 싶다면 잠깐의 아픔은 참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독버섯처럼 사회 전반에 흐르는 알지 못하는 불의와의 청탁, 부정과의 밀월관계, 이권과 둘러싼 부정과의 안녕이 그렇게 쉽게 오지 않으리라 생각은 듭니다. 안티 세력의 집결, 그리고 그들과 보이지 않는 전쟁판을 매일같이 벌여야 되는 통과의식처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나날이 새로운 부정부패 세력에 집결된 힘과의 그리고 부정부패 척결부와의 전쟁이 계속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정부패 척결부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역사적 사명감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하는 것은 바로 대통령이겠죠. 바로 그때 그들에게 힘을 주는 또 대부분의 힘은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저 그리고 여러분, 너와 나, 우리가 바라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주소인 것이죠. 지구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무력이 아닌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선 해야 할 일은, 통일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일은 대한민국의 부정부패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부정과 부패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에서 상실된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유통구단 김용호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 운이 지지리도 없는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기다립니다. 정말 청렴결백한 대통령을.